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사관들이 수백 명이 온다 그래갖고 강의 준비를 억수로 많이 해가 왔습니다. 자, 이 졸음이 오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만남도 우리가 만남도 스승이고 이별도 스승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남은 바로 왜 스승이냐? 만남은 우리한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만남은 위대한 스승이고 이별은 왜 스승이냐? 이별은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양 스승을 만났는데 여러분과 저희들이 만나면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만남, 운명, 만남이란 글자를 꽃잎에 새기면은 그 꽃이 시들면은 만남도 시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귀중한 만남을 하늘에 새기면은 하늘에서 비가 막 오죠. 그러면 빗물에 씻겨서 지워집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과 저의 오늘 만남은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슴에 새기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박수를 좀 쳐야 되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사실 강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먹고 힘이 생깁니다. 더 알뜰한 그야말로 깨알같고 보석 같은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감동적인 얘기할 때는 이래서 고함을 질러도 좋습니다. 감동하십시오. 감동적인 얘기 나올 때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불감증 환자입니다. 불감증 할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감동할 때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불감증 환자다. 잠깐만요. 제가 강의할 때 리바이벌은 잘 안 합니다. 근데 꼭 이거는 합니다. 왜냐? 이게 들을 청자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열심히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열십자죠. 열심히, 이게 눈목자입니다. 상대의 눈을 보면서 날일자, 초지일간, 마음심자, 마음을 열고 기자죠. 들어주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왕자입니다. 그죠? 끝에 여러분들은 왕의 대접을 받는다. 제가 강의할 때 열심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저 글씨를 보고도 열심히 안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불량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병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냥 병이 아닙니다. 자, 이 병에 밝은 빛을 비추면은 여기에 제가 파리하고 벌을 못 잡아 그런데 파리하고 벌을 이 병 속에 였을 때 벌은 빛을 따라 항상 여기에 부딪힙니다. 결국은 벌은 죽고 말아요. 파리는 온데 날다가 탈출을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뭘 뜻합니까? 사고방식을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지 않으면 영원히 벌처럼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한자 수거입니다만은 아불변, 시불변 해들으면 요 끝이요. 아불변, 시불변. 자, 나자입니다. 아니불자, 변할 변자, 약자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불변, 시불변. 내부터 변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벌하고 파리를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변해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 40
10대 이상 되는 분은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 어릴 때 TV 보면은 왜 타잔이 그 줄을 잡고 하면서 막 건너가죠. 바로 그게 뭘 뜻합니까? 타잔이 잡은 줄을 놔야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도 변해야만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함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세상은 너무 급변합니다.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제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싶으면은 요즘은 직장이 아니고 직업을 가져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사관이라는 경찰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버리고 직업을 가지십시오. 이 말이 뭐라고 하면은 직장은 나이가 되면 정년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시간에 맞춰 일을 하면은 직업이 되고 시간이 넘어 일을 하면 소명이 된다 했어요. 직업적으로 일을 하면은 뭘 받죠? 직업적으로 일을 하면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성공이란 선물을 받습니다. 승진하고 싶죠? 시간을 넘어서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들 승진도 하고 삶도 행복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때는 박수 쳐라고 그만 얘기했는데 꼭 강조를 해야 됩니까? 성공하고 싶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바로 뭐를 가르쳤죠? 성공하고 싶으면은 우리가 지능 그리고 학벌 운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매력을 갖추십시오. 매력. 이때 조수가 이거 좀 닦아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 매력을 키우십시오. 미모는 외형적입니다. 한계가 있지만은 시간에 지나면 미모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매력은 내면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력은 외모는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뭐 보톡스 맞고 뭐 콧대 올리고 뭐 이라지 쌍꺼풀을 하고 저는 이게 자연산 쌍꺼풀입니다. 크게 웃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미모는 만들 수가 있지만 매력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매력은 성형 알죠? 성형이 불가능한 게 바로 매력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매력을 키우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이 몇 자가 한번 보십시오. 기신기자에다가 안일미자입니다. 기신기자가 안일미자의 이 힘력자가 이게 매력인데 뭘 뜻한지 아십니까? 저게 귀신도 아닌 인간이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 매력이란 글자가 탄생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고?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손 들어보소. 이따 선물 얘기하소. 이 쉬운 답을 못 맞추면 안 되죠. 여러분 혹시 남편이 매력 없다고 제가 이 얘기할 때 이게 있습니다. 이해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음식에도 양념이 들어가야 맛이 있죠. 맞죠? 제가 강의할 때도 중간중간 양념 MSG 인공조미료를 넣습니다. 인공조미료가 양념이 뭐냐? 왜 잘못 들으면은 뭐 성추행 캐사코 뭐 이라는데 또 미투 고발하지 말라고. 제가
강의하는데 양념을 넣는데 미투 고발 안 하죠? 크게 박수 한번 쳐보소. 안 치는데? 다 박수 쳤어요. 미투 고발 안 하는 조건으로 제가 중간중간 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양념을 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남편이 결혼했습니까? 전혀 안 해 보이는데 남편이 매력 없다고, 그러고 사모님이 매력 없다고 눈총 주지 마십시오. 눈총도 총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총입니다. 눈총은 어떤 총이냐? 소리 없이 죽이는 게 눈총입니다. 섬뜩하죠. 앞으로 절대 옆에 위에 상사가 기분 나쁜 얘기 한다고 눈총 주지 말고, 밑에 부하 직원이 말 안 듣는다고 눈총 주지 마십시오. 눈총이 뭐라고? 무슨 총? 소리 없는 총이 바로 눈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5가지 C가 있어야 돼요. C한다고 또 이상하게, 남자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5가지 C가 있는데, 첫째, 말씨가 있어야 돼요. 말씨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두 번째, 솜씨. 반찬 솜씨, 이것도 되죠. 그런 게 아니고 솜씨. 참 니 고생했지, 아름답다. 솜씨. 세 번째, 마음씨. 마음에 가시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이뻐야 됩니다. 네 번째, 자, 글씨. 어디 가더라도 열심히 책을 보면은 말할 때 그게 글씨입니다. 이 글씨가 아니고 사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꿀 있죠, 꿀. 꿀은 벌들을 모아드립니다. 그게 바로 벌로 비유하고 꿀로 비유하고 그런데 그게 바로 말씨, 마음씨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한 방울의 꿀은 벌들을 모아드리지만 가시는 수천 톤이 있어도 단 한 마리의 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조금 전에 저한테 박수 쳤죠, 이런 식으로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말에 가시가 있으면 오던 사람도 도렇습니다. 자, 글씨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씨는 무슨 씨죠? 자, 말씨, 솜씨, 마음씨, 글씨, 또 하나. 누구? 우리 박사님 선물 찍어 놓으세요. 또 이 잡으면 안 되겠네. 바로 맵시입니다. 맵시는 저같이 이래 명품 옷을 입었다고 이게 맵시가 아닙니다. 진짜 명품인 우리 인류 수산이 될 것 같으면은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맵시 아주 중요하죠. 마음도 키우고 맵시도 가죠. 맵시라는 것은 예의, 범절입니다. 어떻게 명품 옷이냐?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이거는 사실 봤죠? 메이크업 없입니다. 이게 35,000원 주고 샀는데 저한테 잘 어울리죠. 이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면 이게 바로 명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죠. 시계가 깨진다고 시간까지 깨지는 것이 아니다. 이 시계는 깨졌습니다. 이게 명품 시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명품 시계는 여러분, 명품 시계에 뭐가 있죠? 그렇지. 역시 여자들이네요. 롤렉스를 찾다고 명품 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짜 명품 시계는 1,000원짜리, 만원짜리 시계를 차더라도 그 시계를 보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약속을 지킬 때 바로 그 시계가 명품 시계입니다. 명품 시계 어떤 거라고? 자, 철저히.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분 늦느니 차라리 1시간 빨리 가서 기다려라. 약속을 어기면 신용이 없어집니다. 신용이 없는 인간은 산 인간이 아닙니다. 살아도 죽은 인간입니다.
이 책은 제가 뭐 자랑하려고 가져왔는 게 아니고 이 책은 제가 썼는 겁니다. 이 친부의 역사라는 책은 제가 썼는데 이 책이 한때 금서가 됐다가 88년도 해금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가능한 10분 이상 약속 시간에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책을 봅니다. 그 책에 중요한 글귀가 나오면 저는 수첩에 적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만치 노력하는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27살 때 제가 썼습니다. 제가 했죠. 제 자랑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0분, 심지어 30분 일찍 가다 보니까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어요. 책을 보면서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제게 되더라. 여러분들도 저를 닮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시면은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매력과 동시에 신용, 약속을 잘 지켜야 되죠. 바로 루이 16세와 그 루이 16세 부인이 왕비가 이름이 뭐죠? 우리 그 노란색 입은 우리 수사관님 왕비 이름이 뭐죠? 예, 마리? 자, 크게 손 들고 크게. 누가 했는겨? 손 들고 하라 했는데. 왜 이래 하는데? 아, 기억해 놔서. 그 앙뚜아네트를 이마에 모른다 하면 돼. 선물을 줄지 안 줄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바로, 예.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를 지키기 위해서 스위스 용병을 700명을 고용을 합니다. 용병을 700명을 고용을 하는데 그때 프랑스 혁명군들은 용병을 죄 없는 용병들을 죽이기 싫어서 테러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의 왕과 왕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때 스위스 용병들은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아직 루이 16세하고 계약이 남아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누구나 다 목숨이 아깝죠. 죽을 수 참 물러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혁명군들과 700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처절한 전투를 하죠. 700명 용병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이승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신의를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아름다운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용병 중에 나이 많은 용병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 주머니에 편지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편지인지 아시죠? 다. 사랑하는 나들아, 이 아버지는 가족과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내가 루이 16세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를 볼 수 없다. 고국으로 갈 수 없다. 나는 죽음으로써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내가 계약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신용 불량자가 된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장렬히 전사할 거다. 가슴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그 편지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로마 교황청에서는 지금까지 로마 교황의 호위병을 그리스 사람들을 스위스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0명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돈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곡으로 보냈는데 스위스 은행에서는 목숨을 걸고 피 묻은 돈을 어떻게 환불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게임들이 오면은 은행 직원들은 목숨을 걸고 그 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신용과 안전의 대명사가 바로 스위스 은행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국고를, 스위스 은행 국고를 최고로 칩니다. 최고의 은행으로 치고 스위스 은행에서는 우리는 은행에 돈을 저금을 하면은 이자가 붙죠. 아닙니다. 스위스에서는 도로 보관료를 받고 돈을 예치해 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신용이 깨지면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약속 어기고 신용 없는 인간 하늘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인간을 하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하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꼭 하늘한테 잘 비야 됩니다. 우리 그렇다고 잘 비라 한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은 절에 가고 기도하지 마고, 이것도 기독교인들 계시겠지만은 교회에 가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평상시 말을 할 때 그 말을 기도처럼 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박수 한번 치시죠. 진짜 똑똑하다. 말을 기도처럼 하랍니다. 박수 좀 크게 치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느냐? 강자한테는 억수로 강하이더, 약자한테는 진짜 참 베풀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우리 말에 있습니다. 아까 말을 기도처럼 하라 해서 얘기 나오는데 왜 말에 있느냐? 우리는 중국 놈들 보고는 떼놈들이랍니다. 일본 보고는 외놈이라 합니다. 소련 놈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미국 놈이라 하죠. 소련 놈,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강자한테는 놈자를 항상 붙이는데 약자한테는 절대 놈자 안 붙입니다. 베트남 사람, 베트남 놈만 가죠. 말레이시아 사람, 북한 사람, 북한 놈만 갑니다. 김정일 놈 갈지를 모르지만은 북한 놈 소리 납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들은 항상 이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미국 놈 가니까 생각이 나는데, 항속하면 우리 생각나는 하백이 누굽니까? 황소. 누구? 두 개 타가는 거 아니죠? 체크해 놓소. 바로, 역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중석 하백. 이중석 하백이 1961년도 10월 8일 날입니다. 10월 참 18일 날인데 십자를 빼앗네 또. 해필도 십자가 빠져버려. 18일 날인데 그때 미국 가장 중심지가 뉴욕이죠. 뉴욕 미술관에서, 국립미술관에서 미술 전시를 합니다. 그 전시가 바로 뭐라고 하면은 헨리 마티스의 추상화 르파토입니다. 르파토. 이 르파토를 추상화를 모방을 합니다. 이중섭 화백이 모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1961년 10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 르파토 그림을 뉴욕 국립미술관에 걸어놓은데 이걸 거꾸로 걸었어요. 웃기죠. 그런데 뉴욕하면 미국의 가장 심장부 아닙니까? 심장부인데 그 당시에 10만 명이라는 뉴욕 시민들이 와서
갈채를 보냈어요. 어떻게 저런 그림이 탄생할 수 있나 이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거꾸로 걸린 줄 모르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중석 화백이 아마도 그때 사실 우리는 미국 소똥도 맛있다 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너무 콧대가 높으니까 이 씨발놈들 너 한번 엿먹어라 이래갖고 거꾸로 그렇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석 화백은 캐캐지 속으로 미국 놈들 참 웃긴다. 내 그림이 거꾸로 그런지 모르고. 여기서 저는 이중석 화백의 민족 자존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우리 61년도 진짜 가난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라도 가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존감만은 지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중석 화백님 안 계시지만은 박수 한번 칩시다. 항상 사고를 바꾸라 했죠. 앞으로 내가 얘기할 때 저뿐만 아닙니다. 딴 사람 얘기할 때도, 상대편 얘기할 때 눈을 맞추고 감탄사도 엮고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그게 바로 말에 대한 듣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아까 들을 청 들었죠. 열심히 남의 말 듣다가 해고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상관 열심히 부하 직원이 하는데 열심히 듣는다고 따기 때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밑으로 고발하라고. 볼텍이 맞서시기에 우리 여자 수사관님들은 성추행 아닙니까? 그죠? 이때 미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현재란 말을 영어로 PRESENT 똑같은데 발음이 약간 틀릴 뿐인데 왜 영어에 선물과 지금 현재란 말이 같은 스펠링이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가 우리한테는 선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말하지 않는 사랑은 뜯어보지 않는 편지 봉투와 같았겠습니다. 집에 가셔갖고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절대 딱이 안 맞습니다. 우리 결혼 안 했지 싶은데 실수할지 모르지만 혹시 결혼하셨다면 남편분한테 가고 사랑한다고 오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왜 오늘이 선물이냐? 아직까지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잡고 사랑한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인이고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사랑은 움직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우리 처음 특히 인물이 되네요. 특히 우리 여자들 꼬실 때 사랑한다 하고 립 서비스 하죠. 그런데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영원자가 없습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고 앞에 영원자를 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동사니까 움직인다고. 이 움직이는 사랑은 해석은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제가 잘못하면 또 밑으로 또 고발 안 한다 했지만 살짝 할 수가 있었겠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모든 건 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추면 선물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은 정철과 진옥이가 생각납니다. 정철이 선조한테 강해군을 세자로 옹호하자고
탄원을 올렸다가 선조한테 목이 잘려갖고 평안도 강계로 유배를 갔죠. 그때 유배를 갔을 때 정철과 진옥이의 진면모 사랑에 대해 나옵니다. 최고의 자금남. 와, 이 자금남 정철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잘생겼네요. 그렇지만 매력을 알죠. 내적으로 키워서 이 내와 외가 합쳐지면 당신은 진짜 무조건 경찰 총수까지 합니다. 그런데 진옥이가 정철 보고 한눈에 뻑갔어요. 정철 역시 진옥이 보고 한눈에 갔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의 최고의, 아무리 정철이 조선시대의 자금 남자라 하지만은 순수한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철이 진옥이 보고 읊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냐? 진옥이를 번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자는 옥이 열로 가고 빻아갖고 모스런 옥을 번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옥이는 정철을 선철이라고 해요. 선철. 선철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철이 어떻게 진옥이를 녹이느냐? 옥이 큰을 번옥 모수는 놈 번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옥이네. 내게 살 송곳 있어 그대를 들어볼까 하노라. 이거는 시정 잡배들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문장과 정철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옥은 여기서 여자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정철이한테 답시를 합니다. 철이 큰을 선철인 줄 알았는데, 선철은 무쇠를 선철이라고 합니다. 못 쓰죠. 선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철이네. 진짜 철이다 이거죠. 내게 골풀무 있어.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골풀무 있어 그대를 녹여볼까 하느라. 최대의 당시의 명문장과 정철과 최대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 진옥이가 평안도 강계에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냥 불장난이 아니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사에 진옥이하고 정철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하면 또 미투 고발할 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 너무 덥다니까요. 가슴이 시원해지라고. 그리고 더위하고 싸우면은 더 덥습니다. 더위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누구는 불통하다 보니 감옥에 가 있지만은 소통하면은 더위와 소통, 사기라는 뜻이죠. 사기만은 시원해집니다. 저 에어컨 굳이 필요 없습니다. 더위하고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사랑 얘기를 했죠. 여자들은 돈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얼마죠? 1,000억. 1,000억입니다. 그런데 이 1,000억,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과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은, 자, 이거는 뭐고 저러죠. 일을 지어보면 뭐가 됩니까? 빵이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기서 일이 뭐냐? 이 일이 건강이고 바로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을 이루면은 돈 1,000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조건 건강하고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옥이는 기생의 신분이지만은 사실 모든 걸 줘서 정철을 사랑했고, 정철 역시 모든 걸 봐서 진옥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희생하면 무엇보다도 벌이 생각납니다. 사실 사람들이 벌과 같은 희생정신 10분의 1만 가져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밥그릇이 다 날아갑니다. 필요 없어요. 왜냐? 벌은 희생정신에 대해갑니다. 우리가 벌을 한 마리 한 마리 죽이면은 벌은 반항하지를 않아요. 하지만은 벌을 벌통을 발로 집어차면은 벌은 벌떼같이 달거듭니다. 5월에 음력으로 따지면 5월이죠. 막 장마가 오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벌들은 꿀을 딸 수가 없어요. 꿀이 없으면 아사 굶어 죽어야 되죠. 가장 힘센 벌이 먼저 굶습니다. 죽어요. 그 다음에 차례차례 굶어 죽어요. 나머지 마지막 벌이 죽어도 꿀은 조금 남아 있어요. 왠지 압니까? 내가 죽어도 우리 동료 벌이 또 있겠지. 여러분, 벌은 이렇게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도 벌의 10분의 1만 희생정신이 있다면은 오늘 여기 계시는 수사관 여러분들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직업이 없어집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질 때 사회가 더욱더 빛나고 발전하게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무도 가시 있죠. 가시 있는 나무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시 있는 나무는 절대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석가래를 한다든가 기둥을 한다든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올라오다 보니까 장미를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장미가 울산 시야라는 건 알았지만은 여기에 장미, 저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붙여놓는 것은 제가 자주 왔는데도 자주 온다 그래갖고 뭐 이 범죄 제지가 왔는 게 아니고요. 장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득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장미가 가시가 있죠. 탱자나무도 가시가 있죠. 아카시아도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 있는 나무는 절대 아까 얘기했죠. 제목으로 쓰이질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 있는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 있는 나무나 가시 있는 사람은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게 바로 가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을 미워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 빼내 버리십시오. 몸의 가시는 남을 주먹으로 팬다든가 폭력을 사용한다든가 이거는 바로 몸의 가시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으면 몸과 마음의 가시를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데는 속도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서운함, 나쁜 얘기를 받아들이는 데는 빨리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따뜻한 말은, 따뜻한 마음은 둥굽니다. 둥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서운한 얘기, 나쁜 얘기는 뾰족합니다. 가시같이 뾰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의 가시와 몸의 가시를 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손 한번 줘보이소. 자,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행복과 사랑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도 잡으면은 인연이 되고 행복과 사랑을 나누지만 주먹을 쥐면 다 아시다시피 폭력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그치는 자는 이 작은 하나 손가락에도 진리가 담기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미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장미를 보는 순간 제가 느꼈는 게 있습니다. 울산 시야가 장미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장미 가시에 찔려 죽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선물. 계속 맞춰보면 안 되는데, 야, 진짜 박수 칩시다. 진짜 공부 잘한다. 그렇다고 많이 주는 게 하나밖에 안 줍니다. 바로 시인 르케가 장미가시의 소토 밑에 찔려서 파상평균이 와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우장충 박사 알죠? 우장충 박사가 흑장미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씨 없는 수박, 코레친을 처리해서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충 박사가 만들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지만은 흑장미를 만든 사람이 바로 우장충 박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우장충 박사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흑장미를 만들어서 미국에 그 당시에 10만 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팔지 않고 더 100만 달러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약소국가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같이 어깨를 그릴 수 있을 만큼 강국이 됐습니다. 강국이 된 만큼 우리는 바로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사실 통일을 원합니다. 다 원하겠지만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잘못하면은 통일하면 우리 통일 비용을 어떻게 대노?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통일을 하면 통일을 하되 민주주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사회주의로 통일하면 안 되고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9천만 명이 됩니다. 9천에서 1억만 명이 될 때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은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만치 인구가 돼요. 그리고 군사력은 프랑스만치 됩니다. 군사력은. 또 하나, 경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집약시키면은 북한은 1년에 27% 경제 성장을 합니다. 남한은 17% 이상 경제 성장을 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울산의 모 국회의원 옛날에는 새 누님당 이렇게 했고 민주당을 더불어 터진당 이건 제가 했습니다. 더불어 터진당 이렇게 했고 바른정당은 마른 정당 말로 터지는 정당이다. 제가 하도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가 미워갖고 이래졌는데 그때 새누님당의 국회의원 한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벨기에는 의외로 여러분 이런 작자들이 국회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됩니다. 앞으로 진짜 찍을 때 잘 찍어야 됩니다. 벨기에는 의외로 진짜 제가 막 따귀를 때리고 싶었는데 울분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는데 벨기에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 통일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오직에서만은 여의도 있죠. 여의도 복날인데 국회의원들이 보시탕집에 갔어요. 여주인이 보기에 기도 안 차도 하는 꼬라지 보겠네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개만 있는 거, 개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백숙도 있습니다. 다짜고짜 여주인이 다 개지요 갈게네. 국회의원 5명이 얘 다 개입니다. 지 욕하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굳이 통일 비용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1년에 실제 미군들이 주둔한다고 갖다주는 몇 조 원이 되고 우리 군사력 국방을 위해서 80조 원을 1년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절반 딸려갖고 절반도 많다 치십니다. 20조 원씩만 서로 통일이 될 것 같으면 통일 작업으로 쓰면은 진짜 우리는 강대국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통일되면 우리는 프랑스만치 군사력이 있고, 그리 되면은 5년 안에 우리가 세계 5대 강대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통일 기대 한번 해봅시다. 우리 통일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